반갑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테슬라 공식 계정에서 공유한 영상인데 이 영상에 대한 설명으로 유일하게 중요한 사이버 트럭 리뷰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평가를 내렸는지 전체 더빙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알렉사다. 알렉사가 아니에요. 아니 내 말은 테슬라. 왜 그래요? 보고 싶지 않은 걸 봤어. 난 전기차가 완전 싫어. I don't want to look at. I don't like full electric cars, for one thing. 이걸 보면 스토리 라인이 아주 완벽합니다. 지금 나오는 이 할아버지 분께서 거의 만화 캐릭터처럼 귀여운 분이신데 처음에는 사이버 트럭을 싫어합니다. 사이버 트럭뿐만 아니라 테슬라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것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금씩 차량에 대해서 더 알아가면서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극적으로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Anyway, 일단은 어쨌든 가죠. 저기 좀 봐. got one of those. 저게 누구 차일까요? Oh my goodness. 여기서 저걸 운전한다고? 세상에. Let's see who's getting it. 저 차에 한번 타보시죠. 진심이야. 안녕 제니. 난 저기에 안 들어가 안 돼. 사이버 트럭과 한 공간에 같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불만이 가득한 표정을 지으시는 할아버지.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확인해? Oh my goodness. 저것 좀 봐. 세상에 사람 눈 멀게 하네. Now that belongs a person. 와이퍼도 엄청나죠. 와 만지니까 소리가 나네. 할아버지 표정이 너무나도 만화 캐릭터 같은 느낌으로 생생하게 살아 계십니다. 와우 저건 의자잖아. 엔진은 어딨어? 전기라서 엔진이 없어요. 왜냐면 이건 전기차거든요. 너무 귀여우시죠? There's no engine. Dash. It's a seat. 이건 의자야. 저것 좀 봐. 저기 타이어. The tires on there. We're driving 이 this. 차는 이걸 타고 오하니 오스틴으로 간다고? 생각할 시간 좀 줘. Gotta be a little Yep. like on the car door. Yep. It's a regular truck. 그냥 트럭이랑 똑같잖아. 어디로 갔지? 어디로 갔냐고? 나도 몰라요. I can't. Look at the room. 왜 이렇게 넓어? Amanda, I don't know about this. 아만다,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몰라. 난 저건 사실 What is that? 저게 뭐야? 저거 보세요. 스쿠터를 충전할 수 있어요. We better plug it in. 당장 플러그 꽂아. 그냥 Oh my You goodness. wouldn't even have to take it off or nothing. No, just. 세상에 그냥 놔도 아만다. 나 이거 좋아지기 시작했어. I'm starting to like this. 그래 보이네요. 크크 저걸로 빨래도 할 수 있어요. And we got. I think them are tie downs. 저걸로 묶는 거야. 맞아요. 저것 봐. 이건 밑에 있네. 이건 수동으로 닫아야 해요. Yep. You have to manually close it. What? 와, See, that's wrong. 그건 잘못됐어. 수동으로 닫는 걸 싫어하시네요. 전기로 되는 건 다 싫어. Electric. All right. Hop on in. 알았으니 일단 타세요. 세상에 이걸 어떻게 운전해? 열려라. You gotta be kidding. 말하니 열린다고? 이게 트럭이야. 그래 사이버 트럭이에요. This is a 이게 truck. 트럭이라고요? A cyber 그래 truck. 사이버 트럭 믿을 수가 없네. 사이버 A cyber 트럭이라니. truck. 우리가 친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시작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나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새로운 변화를 조금 꺼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내용을 살펴보니 얼마나 큰 장점이 있는지 할아버지의 표정과 목소리 톤을 통해서 아주 생생히 보일 수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SEC는 일론 머스크를 고소하였습니다. 바로 과거 트위터를 인수할 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지분을 확보한 다음 제 시간에 공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일론 머스크가 9%의 트위터 지분을 확보한 다음에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되는데 11일째 되는 날 공시를 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가? 당시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44빌리언 달러에 인수하였습니다. 이 인수에 앞서서 일론 머스크가 먼저 취득하였던 트위터 지분 같은 경우 150밀리언 달러라는 차액이 발생한다는 게
이번 소송의 이유입니다. 이 트위터 실제 인수 가격이 44빌리언 달러였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150밀리언 달러 같은 경우 실제 인수가의 0.3%가 됩니다. 일론 머스크의 장중 트위터 지분 확보와 관련된 공시 기간이 하루 늦었다라는 점은 사실이지만 그 파급력을 봤을 때는 전체 거래에서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EC 수장이 바뀌기 며칠 전에 일론 머스크에게 소송을 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배경이 뒤에 깔려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 변호사인 알렉스 씨께서 한 이야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변호사에 따르면 머스크가 잘못한 것이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얼마나 가짜인지 알고 있는 상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SEC가 일론 머스크를 수년간 괴롭혔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번 SEC 고소가 성공한다 하더라도 일론 머스크는 단 하나의 양식을 제출하지 않은 행정적 실수를 범한 것으로 설령 입증된다 하더라도 명목상의 처벌만 받으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실수 내용 자체도 작은 실수이며 실제 경제적인 영향 역시 미미하지만 망신 주기에 가까운 정치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죠. 이런 정치적인 행보를 마지막 날까지 이어가는 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지 일주일 뒤면 밝혀지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이후 미국 정부 효율부의 수장으로서 활동하게 되며 백악관에 머무는 공간까지 마련되었다라는 소식이 MSNBC를 통해서 방금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밖에 틱톡과 관련된 루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머가 사실 조금 웃기죠. 중국에서 미국 틱톡을 일론 머스크에게 파는 걸 하나의 옵션으로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블룸버그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주어가 중국에서 이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틱톡이 고려하는 것도 아니고 일론 머스크가 고려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2024년 4월 일론 머스크가 틱톡과 관련된 본인의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틱톡이 미국에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면 X 플랫폼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건 언론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본인에게는 이득이 되지만 언론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결정이 아니다라는 소신 발언을 했던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실제 틱톡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웃긴 점은 틱톡 측에서는 일론 머스크에게 미국 틱톡을 판매한다는 것 자체가 소설 쓰고 있네 라고 밝혔다는 점입니다. 판매 당사자와 잠재적인 구매자는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은데 언론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 게 정확한 지금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중국 자율주행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큰 흐름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같은 경우 2024년 4월 28일 허니잼 채널에 올렸던 영상입니다. 28일 머스크 테슬라 CEO를 만나 테슬라의 중국 내발전은 중미 경제무역 협력의 성공적인 사례라며 평등한 협력과 상호 이익이 양국의 가장 이익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며 미국이 양국 정상의 전략적 지침에 따라 중미 관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시장 접근을 확대하고 서비스와 보장을 강화해 외국 기업에 더 나은 비즈니스 환경과 더 유리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전 세계 기업이 안심하고 중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머스크는 테슬라 상하이 기가팩토리는 중국 팀의 노력과 지혜 덕분에 테슬라의 최고 성과를 내는 공장이며 테슬라는 중국 측과 협력을 심화해 더 많은 윈윈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X 플랫폼에서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나 리창 총리와 개인적으로 또 오랜 기간 동안 서로를 알고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중국에서 중요한 관시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연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상당히 주요하도이던 자율주행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주요 공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CAC 기술부에서 자동차 혹은 자율주행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보안 준수 현황에서 테슬라가 4가지 준수 요건을 충족했다라는 발표가 나오게 됩니다. 이 보안 준수 요건을 충족한 회사는 6개이며 76개의 모델이 포함되어 있는데 테슬라 역시 여기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작년 4월 28일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때부터 테슬라는 중국의 자율주행을 착실히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자율주행에 아주 진심인 국가이기도 하죠. 어제 제가 제공해 드렸던 내용 중 하나가 중국 같은 경우만
FSD 아이콘 옆에 ready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이게 작년부터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포인트를 상당히 잘못 잡은 발언이죠. 이 ready라는 문구가 모든 국가에 똑같이 들어가 있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작년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방문한 이후에 중국에서만 ready라는 문구가 생겼다. 다른 국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중국에만 이 ready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이때부터 테슬라는 중국 FSD 서비스를 준비하기 시작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밖에 어제 레이님께서 공유해주신 중국 기사를 언급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중국어가 모국어인 레이님께서 이 기사를 영어로 번역해서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테슬라 FSD가 중국에서 허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정확한 번역 내용을 한국어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증권15 2025년 1월 13일 기사입니다.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최근 베이징 자율주행 차량 규정 이하 베이징 규정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규정은 처음으로 레벨 3 조건부 자율주행입니다. 이상의 개인 차량을 공공도로에서 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칙을 제시합니다. 또한 자율주행 사고 발생 시 책임 분담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전문가들은 베이징 규정의 도입이 레벨 3 자율주행 기술 배치에 강력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승용차의 자율주행이 더 널리 채택됨에 따라 기업들은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 내에서 더 많은 혁신과 연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 내용에서 나오는 핵심 내용은 중국에서 자율주행에 아주 진지하게 임하고 있으며 베이징 역시 레벨 3 자율주행을 시작하기 위한 행정적인 기반 틀을 마련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테슬라 같은 경우 중국에서 자율주행을 시작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 규정의 도움으로 FSD가 허가받을 가능성은 더 높아지게 된 것이 맞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허가받은 상황은 아니며 4월 1일 이후부터 추가로 허가를 받게 된다면 베이징에서 테슬라 FSD 역시 무감독이 아닌 감독 버전으로서 시작할 수 있는 그 틀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밖에 ESS 산업에서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목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레드플로우라는 회사가 있는데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레드플로우에서 제공하고 있던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경우 일반 가정집을 위한 에너지 저장 장치가 아니라 전력 회사에서 사용하는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였습니다. 규모를 보게 되면 400kWh짜리 계약도 있었으며 전체 계약 같은 경우 미국 국방부와 1.4MWh라는 엄청난 규모의 배터리 저장 장치 계약을 맺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파산하면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하드웨어 한번 팔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서 어떤 상황인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문제 진단을 해야 되며 상황에 따라서 여기에 맞게 대응해야 되는 게 바로 ESS 산업입니다. 그런데 레드플로우라는 회사가 파산을 벌이니까 엄청난 규모의 배터리를 팔았는데 이 배터리가 전부 다 벽돌이 되어 버립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리스크가 부각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앞으로 ESS 산업에서 스타트업보다는 테슬라와 같이 안정적인 기업을 선호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레거시 오토메이커 CEO들조차 하는 이야기가 레거시 오토메이커 같은 경우 최종적인 조립을 하는데 각 부품마다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스스로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똑같은 것이 ESS 산업, 에너지 저장 장치 산업에서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수직 통합을 하였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능력이 다른 기업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높은 수준이며 레드플로우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중간에 파산할 확률조차 극도로 낮은 상황입니다. 현재 AI의 발전과 함께 전력 소모량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대안이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산업 같은 경우 지금 또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으며 테슬라 역시 관련 매출이 아주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이런 추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다양한 기업들이 함께 성장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처럼 수직 통합 능력과 파산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오히려 더 몰리게 되는 게 ESS 산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테슬라 특허를 집중적으로 다뤄주시는 세티파크 님께서도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분산 그리드와 관련된 특허 내용을 공유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테슬라는 에너지 분야에서도 성숙한 단계에 돌입한 것입니다.
그 밖에 켈리 블루북을 통해서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 자료가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이번 4분기 동안 미국에서만 16만 2천 대를 판매하였으며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 4분기에는 44.4%, 2024년 전체로 봤을 때는 48.7%를 기록하며 2등과 비교했을 때 10배 이상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판매량으로 봤을 때 2023년 같은 경우 67만 대 이상을 판매하였는데 2024년은 미국 내에서 63만 대를 판매하며 소폭 하락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 또한 미국에서 판매량이 저조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 되기도 하였지만 중요한 점은 2025년 상반기 테슬라에서는 저가형 모델과 사이버캡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제품이 출시되고 나면은 이 소폭 하락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이었는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차트 같은 경우 각 모델별 판매량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기업에서 전기차 부분에서 판매량이 소폭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미국에서 전기차 픽업 트럭만 따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2024년 가장 인기가 많았던 전기 픽업 트럭은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였습니다. 2024년 출시가 되었는데 출시와 함께 바로 1등을 가져간다. 사이버 트럭이 가지고 있는 매력과 경쟁력이 아주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아주 흥미로운 내용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다양한 기업의 CEO들이 직접 나서서 테슬라가 얼마나 뛰어난지 시인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샤오미 CEO 같은 경우 테슬라랑 비교했을 때 5에서 10년 정도 뒤처져 있다라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중 일부 내용만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샤오미의 기술도 충분히 좋지만 테슬라만큼 좋지 않습니다. 샤오미가 테슬라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아마 5에서 10년 정도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하웨이 자율주행 전 임원 수칭이 어제 FSD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꼭 벤치마크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여전히 FSD를 선택할 것입니다. 미국 팀의 전반적인 품질과 그들의 혁신 정신이 정말로 존경할 만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직접 시도해본 후 그들이 기술 면에서 많은 독특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일부 영역에서는 상당한 차이로 앞서 있습니다. 이를 인정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사실 이는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자율주행 면에서도 하드웨어 면에서도 테슬라가 훨씬 더 앞서 있다라는 내용을 내부자들은 공공연히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는 일부 잘 풀린 중국 자율주행 개별 케이스 영상을 보고 중국의 기술이 테슬라와 비슷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AI 인재를 가져가는지 그 실질적인 투자 금액을 고려하게 된다면 앞서 살펴봤던 5에서 10년의 격차, 결코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전해드렸던 내용이 FSD 13.2 버전에서 얼마나 크게 개선이 되었는지였습니다. 거진 10배 가깝게 개선이 되었다라는 내용을 커뮤니티 트래커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는데 바로 이 내용을 일론 머스크가 인용을 하면서 이게 바로 기하급수적인 발전이다 라고 밝힙니다. 즉 커뮤니티 트래커를 통해서 나온 이 자료가 상당히 객관적 사실에 가깝다라는 것을 일론 머스크 본인이 확인해 준 셈입니다. 그 밖에 또 다른 일론 머스크의 회사인 xAI의 AI 상품인 그록 같은 경우 개별 사이트가 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AI 쪽에서도 아주 빠르게 일론의 기업이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스페이스X 같은 경우 내일 7차 스타쉽 발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는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아침 6시 15분에 진행이 되며 허니잼 채널에서 라이브 통역 중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